모셨습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절부터 해가지고 대통령 때까지 고발을 무려 100번 이상이나 한 분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발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윤 정권과 싸운 분인데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김한매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 사법개혁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만 해서 100번 넘게 고발을 했고요. 윤석열과 관련된 인물들, 그러니까 뭐 김건희라든가 뭐 그 측근들까지 하면은 250회가 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고발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언제부터 했고 뭐 이런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확히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틀 전에 예. 가장 최근 게 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예. 직권남용으로 그리고 증거인멸 등으로 고발한 것이 259번째. 259번째. 예, 259번째인데 저희가 설립된 게 이제 2020년 네. 시작해서 2020년 7월 달이 이제 첫 고발이었거든요. 예. 7월 9일이. 다음 달인데, 이제 정확하게 만 5년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따져보니까, 만 5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정확하게. 그러니까 260번, 1년에 52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5년이면은 260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 꼭 고발을 해온 셈이더라고요. 예. 숙제하듯이. 매주 한 번씩. 매주에 한 번씩 예, 고발장을 일부러 그러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닌데, 네. 공교롭게 그렇게 매주 한 건씩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고발장이라는 게 쓰는 거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은데, 직접 쓰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과연 고발장을 맨 처음에 썼던 거, 예. 1번.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지금도 이제 생생히 기억하는데 저희 사생의 첫 번째 고발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피고발인은 이제 윤석열이었고요. 예. 죄명은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그과 관련돼서 이제 감찰 수사와 감찰을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예, 총장한테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게 감찰 지시를 그거를 내린 지시를 거죠? 했는데. 검찰총장이 분명히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게 맞는데 명을 따라야죠. 네, 놀랍게도 윤석열이 거기서 항명을 합니다. 네. 사실상의 항명. 예. 그것을 따르질 않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갑자기 대검에 있는 부장회의, 고검장회의를 소집을 해요. 그래서 검찰 전체를 동원을 해서 법무부 장관을 곤경에 빠뜨리고 마치 그 자신이 더 정의로운 양 국민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이게 말이 되는가,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저렇게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막 추미애 장관이 어느 절에 가셔가지고 이 사진을 올리셨어요. 네. 뒷모습 나온 사진, 되게 쓸쓸해 보이는 사진을. 그래서 마음 저희가 다스리러 간 예, 거예요. 그거 보고 이건 나라의 공직 기강이 완전히 맞습니다. 무너뜨리는 짓을 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예. 그래서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첫 고발로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공수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직접 하는 건 이제 검찰이 그렇죠. 하겠네요. 검찰밖에 없는데 고발을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이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검찰총장을? 그러니까 저희가 참 절박한 심정이었죠. 예. 고발을 뭐 사실상 그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듯이 해버렸는데 결국은 뭐 예상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그냥 각하됐죠, 검찰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이 사실은 지금 보면 되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검찰총장의 자신의 최측근 검사장인 예. 한동훈이를 비호할 목적으로 자신의 그 총장의 업무 권한을 남용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동수 감찰부장께서도 방송 여러 번 얘기하셨던 사안인데 예. 저희는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고발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검찰이 이걸 덮었거든요. 예, 그래서 공수처에 재고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이제 재판에는 적용되는데 고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희 일본 고발부터 다시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고발에는 뭐 시효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아,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사건,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2020년인데, 예. 이제 직권남용은 7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재고발을 할 거면 7년 안에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만약에 그보다 더 오래된 사건, 예컨대 부산저축은행이 대표적인 예인데, 예.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담당 검사였어요. 맞습니다. 2010년에. 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죠. 지금 15년이 넘었죠. 15년이 돼가니까 사실은 이제 공소시효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라서 재고발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오래되지만 않으면 이제 공소시효 안에 있으면 재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검찰을 개혁을 하는 그런 맞습니다. 단계인데 이제는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첫 네. 번째 고발 다시 한번 고발하셔가지고 네. 정말 그때 직권남용이 있는지 없는지 좀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건 여담인데 한동훈을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비호를 했는데 네. 윤석열이 12.3 내란 때는 한동훈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렇게 정말 둘 간의 관계가 네. 그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시 제대로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고발을 하게 되기 전에 저희가 2020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 전에 1년 전에 잘 아시겠지만 국민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조국 그 일가에 대한 정말 그 초토화식 수사. 그렇죠. 한 일가를 완전히 무자비하게. 국가 공권력 검찰권을 총동원해서 정말 그 먼지 조국 털듯이 했죠. 예, 어. 조국 네.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정경심 교수, 예. 딸 조민, 아들 조은까지 해서 한 일가를 아예 도륙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그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봤어요. 예. 근데 그 고발을 이제 처음 했던 그 시민단체가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법세련이라는 법세련. 예, 지금- 이름이 좀 비슷하네요. 예, 사세죠. 예,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인데 그게 이제 2019년에 생겨서 그렇게 막 아주 마구잡이로 예. 우리 그 소위 민주진영에 있는 인사들 이제 조국, 유시민, 추미애 또 뭐 박범계 법무장관 또 뭐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는 도지사였죠. 하여튼 무차별적으로 고발을 했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그렇게 2019년부터 조국 그 수사를 촉발시켰어요. 그래서 그 법세련이 고발하니까 검찰이 기다렸다는 식으로 조국 일가를 수사를 했는데 어찌됐든 그거를 저희가 보고 네. 야 이거 우리 쪽에서도 네네. 이거 뭔가 이렇게 그 거기에 그 맞서서 고발하는 단체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예.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예. 이제 이 유아교육 쪽에 전국 유치원 학부모 협의회라는 시민단체를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로스쿨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일종의 뭐 재능 기부라고 할까? 네, 제가 예. 고발장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니까 예. 그냥 단체를 하나 만들자 해서 네. 저희가 2020년에 이제 결국은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인데 소위 미러링 단체라고 하죠. 비슷하게 예, 똑같이 똑같이 만든 따라하는 거죠? 예, 여기가 법세련이 고발하면 우리도 또 거의 고발하고. 비슷하게 고발하고 하는 그래서 이름도 거기는 이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고 저희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가운데가 똑같습니다. 바로 세우기는 똑같습니다. 바로 세우기 가운데는 똑같아요. 법치주의인지 예, 그래서 사법적인지. 저희가 사생이 탄생하게 된 가장 큰 공로자가 바로 이 법세련의 이종배입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의원이 됐어요. 의원이요. 국힘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예. 뭐 본인은 뭐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 이제 공천을 받더라고요. 어찌 됐든 법세련 덕분에 저희 사생이 탄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고발로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그런 항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정면으로 그렇게 거역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을 대신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고발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을 만든 이유는 그 반대편 국민의힘 편에 서가지고 했던 그쪽의 시민 단체를 똑같이
이게 해서 이쪽 편에서 고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그 당시에는 말씀이시죠? 뭐 국민의힘 편이라고는 안 하고 네. 자기는 뭐 권력 그러니까 여당이죠. 예.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예.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고발한다고 했어요. 예.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비리가 오로지 민주당과 정부 여당 문재인 정부만 있는 게 아닌데 아하. 국힘당도 분명히 비리 범죄가 그렇죠. 많았거든요. 근데도 그거는 하나도 고발 안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분명히 경향성이 있었던 고발인데 어찌됐든 저희도 그래서 그렇다면 밸런스를 맞춰야겠다. 균형이 중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제 소위 이제 민주진영의 고발 투쟁 단체로서 저희 사생이 탄생을 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